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7분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들 대상으로 한 범죄는 피해를 입고도 여러 가지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수사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사건 파일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주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남재성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고 또 도내에는 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노인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원도를 보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계속 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 범죄 피해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요.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가 9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관련된 범죄 피해 역시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2년을 기준으로 관련된 통계를 살펴보면 한 해에 16만 488건의 노인 대상 범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증가세는 특히 2020년대 이후에 더욱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 역시도 유사한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사례 제가 한 2건 정도 소개를 해드리면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춘천에서 80대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에 무단 침입을 해서 강도 살인 행위를 저지르려고 했던 50대가 검거가 됐는데요. 이 행위 과정을 보게 되면 심지어 손에 차고 있던 금반지까지도 강제로 빼면서 살해를 하려고 했던 범행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징역 12년형의 선고를 받기도 했지만 이와 같은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또 실제로 지난해 6월에 양구에서도 마찬가지로 80대 노인의 주거지에 침입을 해서 절도 그리고 강도 행위를 하려고 했던 그런 범행 행각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노인들을 대상으로는 주로 어떤 유형의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네, 대부분의 범죄에서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요. 특히 이제 제가 주목할 만한 범죄 유형 3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성범죄, 두 번째는 사기범죄, 세 번째는 바로 학대범죄입니다. 네.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는요, 결국 노인에 의한 노인 성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건강상의 또 신체상의 그런 양호함 때문에 노인들에 의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 피해 계층들이 대부분 또 노인들입니다. 실제로 그 관련된 통계를 또 살펴보게 되면 10여 년 전인 2012년도에는요. 전체 노인 대상 성범죄가 전체 성범죄의 약 1.6% 정도에 그쳤는데요. 지난 2022년 그러니까 10년 후에는 무려 3.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증가한 폭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사기와 같은 재산 범죄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노인분들은 저희가 디지털 소외계층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 매체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지식들이 굉장히 떨어지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걸 노린 전자상거래 사기라든지 또 기타 사이버 범죄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각종 피싱 범죄도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피해 유형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노인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고독, 소외, 외로움으로 규정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노려서 방문 판매 사기를 하거나 아니면 행사장 사기를 벌이는 전통적인 수법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대 같은 경우는요.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에만 21,936건의 신고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요. 문제는 이 숫자보다 실제로는 더욱더 많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학대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암수범죄의 유형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 노인학대 범죄는 이 드러난 수치보다는 대단히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노인들께서 보면 뭐 가족이나 자녀들이 걱정할까 봐 또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이 범죄 여부 수사를 하는 것에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사가 되려면 일단은 입건이 되어야 하는데요. 입건이 되려면 누군가는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고소를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사조차도 이루어지기 어려운데요.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는 고령 피해자들의 이 피해에 대한 수치심의 문제, 그리고 이때 이제 학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본인으로 인해서 자녀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외에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를 당하더라도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지, 그리고 이후의 과정들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더라도 그것이 암수 범죄로 그대로 묻혀지는 비율이 대단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또 일부 노인 범죄 피해자분들의 경우에는 이 사건의 이 상처가 너무 커서 자살을 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좀 많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범죄 피해를 당하게 되면 노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서 굉장히 강한 자존감의 손상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2차 피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트라우마, 즉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러한 것들이 지속되게 되면 우울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우울감을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의 대단히 부정적인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이 OECD 국가 중에서 전체 노인 자살률 1위입니다. 이런 자살의 근본적인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나 신체적인 정신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범죄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도 대단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노인 범죄 피해 이면에는 또 노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노인 범죄율도 동시에 또 증가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노인 범죄 피해율이 전체 피해율의 15.7%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요. 네. 가해율은 15.8%, 그러니까 가해율과 피해율이 거의 비슷한 수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최근에 노인 범죄는 대단히 강력 범죄화되고 있다는 것이 주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노인 범죄는 주로 사기라든지 절도, 아니면 주치폭력과 같은 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최근의 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처럼 대단히 강력 범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 대한 범죄뿐만 아니라 노인 범죄의 강력화에 대해서도 동시에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 이 노인의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가장 근본적으로는 개인의 경각심 고취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죄 피해를 예방해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그 외에 사회적인 그리고 법 제도적인 지원 또 제도적인 보완도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 세이프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각 지역마다 고르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범죄 예방 교육을 하고 또 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순찰을 하는 경찰관이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이나 노인과 접촉을 해서 피해 예방 교육을 하거나 또는 피해 징후가 있으면 신속하게 개입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노인 대상 이 판매 사기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관련 법률들을 제정해 놓고 있고요. 네.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기 범죄가 발생하면 일반적인 사기 범죄보다는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이런 엄격한 입법적인 장치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고민해서 대책 마련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